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누나, 독사 누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지난 12.3 계엄 사태, 실패한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계엄 선포 사태가 벌어지고 다음 날 너무나도 놀래서 급하게 영상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여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행히도 2차 탄핵 찬반 투표까지 간 그 지난한 여정 끝에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탄핵 찬반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던 여당을 2차 투표에서는 끝내 참석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찬성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며칠째 현직 대통령인 그분께서 검찰총장까지 지내셔서 누구보다도 법치적인 그분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지금 서류 수치를 거부하고 계신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예전에 그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창피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 검찰총장을 지내셨고 현직 대통령이신 그분께서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서울 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내뱉었던 한마디가 그분을 대통령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말 있죠. 본인을 그렇게 스스로 거의 완벽한 법치주의 검사라고 자인을 했던 그분께 저는 딱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말인즉슨 독재나 군주나 뭐 이런 체제가 통하지 않는 모든 의견과 모든 권력을 국민 스스로가 정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법에 관해서는 통달을 하셨을 것이고 그 오랜 시간을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그 법리적인 해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많은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약 75%가량이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그 법적인 논리로는 이 75%의 국민의 명령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바꿔 말하면 나머지 25% 그런데 뭐 그 안에는 25% 안에는 다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뭐 관심 없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라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뉴스로 보니까 대략 뭐 한 1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분께서 생각하는 그 헌법상의 주권자와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은 그 11%의 국민이 진정한 국민인 것인지요. 저는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MZ세대 여러분께 지난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 아닌 호소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그게 저만은 아닐 겁니다. 저와 같이 기성세대들이 지난 12.3 사태에 놀래서 사실 그전에는
계엄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머릿속에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애써서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싶어서 MZ세대들에게도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계엄이 2024년의 12월에 다시 시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 예전의 악몽과도 같은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MZ세대인 여러분들과 부랴부랴 소통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그 결과 MZ세대 분들께서도 다시금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뭐랄까 촛불을 들고 앞에 나서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내가 왜 나서야 되냐는 등의 그러한 이야기로 쓸데없는 찬반 소모전을 벌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본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뭐 가소롭지만 야당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탄핵이 찬성이 됐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사람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보고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에 배신당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뭐 야당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MZ세대를 비롯한 특히 저 스스로에게도 각인을 시키는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람에 충성하고 그 사람을 보고 투표를 했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야당 여러분들께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75%가 전부 다 야당을 찬성한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투표를 유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보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 사는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에 미련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께서는 뭐 당신이 그곳에 가서 산 지가 얼마인데 뭐 이렇게 이제 와서 아는 척을 하느냐,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독사 누나의 정체성과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저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현재까지 1도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개인사적으로 본다면 저는 시댁 쪽에서는 제 통장을 도난을 당해서 지금 법원에 지금 차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진정적으로는 제가 형제들과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한편 자주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 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과연 어디인가?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1980년대를 강타했던 소설 뿌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리고 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작품이죠. 그 내용을 보자면 그 흑인들의 슬픈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린 마음에도 감명도 감명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쉽게도 나중에는 이제 표절 그 시비에 휘말리면서 그 뭐 영화로도 나왔고 대하 드라마로도 나왔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간 한 편의 소설로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의 MZ세대 여러분들께 뭐 그 표절 여부를 떠나서 한 작품으로 생각을 했을 때 뿌리라는 소설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제 뿌리는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유명하신 그분께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분께 더 이상은 추하지 마시라고 충정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